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다섯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신 칼 구스타프 용의 영혼의 지도 맵을 통해서 바로 맵 오브 더 소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우리의 의식의 진화를 같이 공부해보는 강좌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진화를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지금 7개의 차크라를 우리 몸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칼 용이 에고가 자기 셀프로 자기 실현하는 과정, 개성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상승하는 과정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본래 자기로서의 셀프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아이엠네스고, 요게 지금 요 알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요 존재 상태가 바로 에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개념이죠. 개념인데, 그럴 때 우리가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요 맨 아래 차크라로부터 이제 상승해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의 12지지로 이렇게 시간으로 배당을 하면은, 여기 자축, 임묘, 진사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반에서부터 오반까지, 그러니까 요 자반은 밤 12시, 그렇죠. 자정이 되는 거죠. 자정이라고 하는 거죠. 12시. 예, 그리고 오반은 정오,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오반에 태양이 마치 떠오르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오의 태양으로 여기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루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요 인까지 와야지, 세 번째 차크라까지 와야지 요때가 이제 새벽이 되는 거죠. 새벽. 그러니까 새벽이 되는 거니까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밝아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에고의 새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인류의 의식 수준이 사실은 에고의 새벽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인류의 문명의 발전 단계로 이렇게 대응을 또 해보면은, 요게 해당되는 단계는 태고적 단계고, 그러니까 인류가 원시 사회에 있을 때 뭐 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경제적인 걸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데 자연 속에서 그것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태고적 일종의 야생적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의 문명적 어떤 의식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마법적 단계에 올라오게 되면은 인류가 부족 사회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샤먼들이 등장하게 되죠. 샤먼들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새벽으로 들어오면은 신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출현을 하면서 국가를 묶는 하나의 신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신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종교로 이제 발전하면 세계 종교, 그러니까 신화로부터 이제 세계 종교들로 발전해 나가면은 종교는 이제 제국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사실은 요 에고 새벽의 단계를 지금 넘어서 가지고 자합리 단계, 그 다음에 자합리 단계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 그러니까 에고가 지평선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인류 의식 수준이 에고의 아침을 지금 맞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러니까 인묘지간에 지금 인류의 의식의 평균적 수준이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평균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정규 확률 분포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통계학 같은 거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분포, 이런 곡선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곡선 보실 때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요것이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인류의 평균의 의식 수준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인묘지간에 여기 와 있다. 그런데 평균 의식 수준이 그런 것이고 평균 의식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요 부분에. 그리고 평균 의식 수준에 항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평균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그 지구의 그 문명적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시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지구에 있는 그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종교 신앙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면은 그 인구들을 다 이렇게 그 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런 걸 다 합하면은 거의 한 그 60억 정도 되거든요. 60억 인구가 60억 정도가 뭐 기독교 계열이라든가 뭐 이슬람교 기독교 한 22억 정도 되고요. 이슬람교가 17억 정도 돼요 지금. 그리고 힌두교가 한 지금 현재 그 인도인들이 전부 믿는 건 아니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교가 한 6억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를 주로 믿으니까 신도가 뭐 한 1억 정도를 잡아준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특수한 뭐 다른 계통의 여러 가지를 믿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요 평균적 수준 아래에 계신 분들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인류의 그 의식 수준이 이 전체적인 그 발달 단계에서 거의 한 중심점에 와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인류의 평균 의식 수준이 그 새벽과 아침 요 사이가 평균적 수준이다. 그러면은 지금 요 앞서 이 단계에서 지금 나름대로 각성돼 가지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그 석가모니라든가 예수나 공자 노자 그 밖에 많은 그 상승 마스터들 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많이 앞서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평균적인 인류로 볼 때는 미래적 인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나 석가모니는 우리의 인간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셀프를 구현하신 분들이 사실은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분들이 셀프가 구현되신 분들이에요. 자아가 완성이 돼가지고 셀프가 구현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의 그 미래의 상이야. 모델이야. 모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각 개체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의식이 이제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수준은 다 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에 있어서는 중심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마음의 진화 단계를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자아 실현 과정을 전개해야 될 것이냐를 알려면은 자기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에볼루션 마인드도 지금 주로 어느 수준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요 단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과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임묘진 요 구간을, 그러니까 3번, 4번, 5번 차크라 구간을 진행되고 있는 요 상태의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강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실은
요 상이자로 이렇게 여기에서 영성이 개발이 돼서 위로 가시는 분들도 밑에 부분들이 탄탄해야지 요게 올라갔을 때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밑에가 그 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이게 퇴행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추락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5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수준까지 환극비전 자아실현 단계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밑에 부분이 요 2번 차크라 단계 같은 경우가 부실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홀로놀라키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의 기반이 무너지면 위에가 스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이제는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또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영성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요 평균적인 단계에 오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아래 계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에, 또 정신적 고통에 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게 인류의 평균 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을 비춰봐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에볼루션, 진화하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런 대체로 요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흐름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차크라는 완전한 밤이고, 그 다음에 새벽으로 들어와서 아침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의식이. 그럴 때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건 태양이 떠오르듯이 에고가 발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고가 특히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크라 단계에서 에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죠. 에고가 강해진다는 거죠. 에고가 강해진다. 근데 에고가 왜 강해지냐면은, 요 아래 단계는 밤이고 요 위에 단계는 영성이 각성이 돼가지고 통합이 되는 단계. 그래서 여기 아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구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마와 자기를 그러니까 엄마라는 걸 이렇게 분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야생적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어떤 그런 미분화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의식의 미분화. 그러니까 의식이 미분화가 돼 있다. 의식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자아가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것도 자연이지만은, 이런 상태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지만은, 또 뭐냐면은 요 위의 상태는 또 뭐냐면은 자아가 발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아래는 의식이 미분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은 드러나는 양상은 비슷해요. 여기 밑에나 위나 착각을 할 수가 있다니. 요 위의 단계는 뭐냐면은 의식이 미분화가 된 게 아니라 의식의 의식이 완전 발전해가지고 주인화가 됐다고 하는, 주인화. 완전 발전된 주인.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성숙된 거죠. 완전 발전 성숙된 주인 상태에서 자연과 합이라는 상태.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전유기체다, 비이원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기체라는 거는 이 분리됐던 것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체도 통합이 되고 전유기체로 통합이 되고 비이원성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자연과 합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는 요 아래쪽의 네이처, 요 아래쪽의 자연과 이 위의 자연은 분명히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연은 야생적 자연이에요. 야생적 자연. 그래 지구적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 여왕이다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궁이다. 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궁이. 그러니까 뱀이다. 라는 거다. 우리가 땅의 속성인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 여왕이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야생적 자연의 품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 여상태 요 위로 올라왔을 때 합일되는 자연은 우주적 자연이에요. 우주적 자연. 그거는 내가 미분화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엄마의 그 젖을 빨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엄마와 내가 미분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만은, 요 상태는 뭐냐면은 엄마의 품 속에 있지만은 뭐냐면은 완전히 각선된 상태의 그 아이 상태로 엄마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그것이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래의 자연과 위의 자연이 틀려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밑에도 미분하고 위에도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합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네. 합일이라는 게 하나라는 거야. 하나니까 미분화처럼 생각이 되잖아. 미분화. 분화가 안 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하지만 이거는 이 자연의 주인이란 말이야. 자연의 주인인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야. 보통의 이제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철학자들이 이제는 연구를 할 때 자신들이 우리가 낙원으로의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인류가 출발을 했을 때를 보통 뭐 에덴 동산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아래에 있는 의식의 미분화 상태의 야생적 자연 상태를 에덴 동산 낙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생적 자연 상태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자연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늑대가 양을 물어 죽이고 그렇죠. 그런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연성 속에서 미분화된 상태에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생물적인 생물적인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식이 미분화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적 자연 상태의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자기가 생로병사를 자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도 요 상태에 살았던 인간들도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자각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자각해가는 과정에 객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적 이원화시키는 타자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연이 내가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데 그걸 여 안에서는 자각을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생로병사를 겪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면서 이게 자아가 그 부모의 엄마의 품으로부터 떠나 올라오는 게 태양이 떠나 올라오듯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의식이. 그런데 이 상태로 자꾸 회귀를 하려고 자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 자연주의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요 밑에 있는 단계를 에덴 동산 낙원으로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적 전개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적 문명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역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적 문명을 전개해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역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말하는 그 자연은, 사실은 이 야생적 자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본능적 자연이란 말이야.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과학기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에고의 작용이란 말이야. 에고 작용.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에고의 작용, 에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과학기술 발전하는 건 사실 에고가 출현함으로써 에고 출현으로 진행된 인간 자기란 말이에요. 인간 자기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문명적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 타자화 시키면서 미분화된 자연을 벗겨내면서 뭐냐면 이 자연을 파괴하는 과정을 지금 전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개 과정에서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타자화되고 우리가 타자를 파괴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에고의 속성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자연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물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앞으로 계속 위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연이 아니라 이 자연을 더욱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상승시켜가지고 우주적 자연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자연과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여태까지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 측면, 두 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거를 뭐냐면 궁이의 자연이다. 이것은 지구자연의 야생적 자연이라고 표현해서 궁이자연이라고 하는 거고, 위의 단계를 소위자연, 봉황, 새로 표현하라. 소위의, 그게 우주자연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생적 자연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우주적인 자연으로 이렇게 만든 그 자연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에덴 동산은 어래? 진정한 에덴 동산은 밑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참된 에덴 동산이 어래. 참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땅, 우리의 참된 에덴 동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퇴행적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실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철학을 많이 전개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리고 요 두 개의 자연 속에, 그러니까 미분화된 거와 하나가 돼 있을 때 그 자연성 속에 있을 때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래 두 개와 위에 두 개의 요 사이에 3, 4, 5번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예요? 두 자연 속에 뭐예요? 그러니까 아래의 자연, 야생적 자연으로부터 지구적 자연에서 우주적 자연으로 우리가 옮아가는 그 하나의 뭐예요? 요게 두 개의, 자, 그래서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 빨간 선 아래에 있는 뭐냐면은 이때의 야성적 지구적 자연의 메커니즘, 그리고 요 위에는 뭐예요? 우주적 자연의 메커니즘, 요 두 개의 그 공간 사이를 건너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에고가 지금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연의 품보다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여기는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의 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품이 없는 거야. 그렇죠? 밑에 여기에 있을 때는 엄마의 품에, 어쩌기는 지구 여왕의 품에 있었어. 근데 우주 여왕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엄마의 품에 있질 않으니까 어떻게? 엄마의 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뭐야? 네, 일종의 자기 의지로 이것을 헤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 쉴 수 없는 길. 휴식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휴식이 있잖아. 엄마 품에서 휴식을 취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진정한 휴식은 여기에 와야지 진정한 휴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 때까지는 어때? 휴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단한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고가 가지고 있는 이게 숙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엄마의 품을 떠나가지고 우주의 엄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그 독자적으로 자기 에고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마치 태양이 이렇게 그 여기 땅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새로운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태양이 이 공간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길을 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인류가 지금 그 정중앙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에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밑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여기 품을 떠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품을 떠나, 엄마 품을 떠나 성장을 해.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희와 결혼을 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지. 새로운 여자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자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완전 성수 발전된 그 우주 자연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그 고단한 인류 자신의 지금 의식 수준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가를 아마 느끼실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다 건너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 평균 수준에 지금 와 있어가지고 가장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러니까 자아가 과연 이 여정이죠. 이 여행을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지금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요 공간 사이에 이렇게 3, 4, 5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아가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자아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하는 자아에 있어서 우리가 요게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의 발전 단계로 보면 지금, 신화 종교 상태가,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국가와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구 전체가 세계화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 이 세계화적인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에고를 드러내는 그 가면을 쓰고 산다고 했습니다. 지난전에. 그래서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각자가 자신이 그 역할 가면들을 쓰면서 살고 나갈 때에 자기 자아를 거기다가 투사를 시켜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어둠이라고 하는 섀도우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요 페르소나와 섀도우 간의 그 모순적 관계가 발생을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법칙으로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에고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돼가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여기서 페르소나와 섀도우의 이 의식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때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3번, 4번, 5번 단계가 페르소나와 그림자 간의 그 모순성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고. 요 과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칼융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 무의식 아래에 있는 집단 무의식이 깔려있고, 이 집단 무의식에서 본래 자기가 자기인식 과정으로 에고를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자아 에고는 자아 실현 과정으로 거치면서 요 단계에서 특히 3번, 4번, 5번 요 단계에서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그 모순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전개를 해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칼융도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적인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페르소나와 그림자 간의 이게 상호 모순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영성 개발로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유암 초월통합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유암 초월통합 애니어그램.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페르소나와 페르소나 셋도 이거를,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다양한 형태로 그 외부의 그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림자들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에고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받쳐주고 있는 건 에고인데,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에고가 그냥 하나만 어떤 에고 딱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9가지의 그 원형으로, 자아 원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9가지의 자원형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9개. 그러니까 이 에고가 요 에고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여러분이 이 9가지 중에 하나로 에고 유형에 여러분이 속한다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9가지 중에 하나의 에고 유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여기 이제 요 그림에 여기 이렇게 보였지만은, 자, 요걸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번부터 보면 여기 1번 요렇게 생겼습니다. 애니어그램. 개혁가,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 중재자, 이렇게 9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9가지 에고의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 9가지 그 자원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래 자기가 에고의 자기의 자기의 원형을 심어가지고 에고에게 이 9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선천적으로 규정해서 나오게 한다는 게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그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선천적, 그래서 이걸 선천적 에고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천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에고 자아의 원형, 여러분 자신의 원형을 이 9가지 중에 하나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 9가지 중에 하나로 태어나오면은 그것이 이제는 바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성격의 바탕, 퍼스널리티의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겠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도 영향을 받고, 또 집안 전체의 가족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 뭐 어떤 문화적 구조에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그 자아가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7살, 8살 정도, 또는 이렇게 나이가 점점 자라나갈 때니까 보통 7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그 7살 정도까지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과 합해져가지고 이 선천적 에고자의 원형과 함께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될 때에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보다는 일단은 이 선천적 에고 자아 원형을 자기 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9가지 에고 자아 원형 중에 어떤 유형이 어떤 원형이 내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네. 우리 우리 메커니즘에 따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자아 유형이 내가 사색가다 그러면 사색가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장 과정에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퍼스널리티를 구성하게 됐을 때에 지금 뭐 어린 시절도 될 수 있지만 지금 다들 나이들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규정된 그 상태에서의 어떤 페르소나와 섀도우 구조가 있다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원형이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페르소나
그림자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야 되네. 통합해서 통합해서 자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자를 제대로 다시 틀을 잡아야 되는 과정을 그래서 페르소나 그림자 통합 과정을 그 다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원형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고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페르소나 그림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페르소나 그림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자를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페르소나를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두 번째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사색가다 그러면 사색가로서의 그 원형에서 내가 페르소나 그림자까지 다 통합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사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색가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요것이 머리 중심이다, 심장 중심이다, 장 중심이다 해서 이렇게 이 중심이 세 개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심장, 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 때문에 사색가는 머리 중심이다 그러면은 머리 중심에 있어서 속해 있는 자 원형이 충성과 낙천가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해드려야 되나? 그 중심 통합해야 된다네. 중심 통합. 중심 세 개 원형에 세 개 원형으로 중심 통합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색가다 그러면 사색가가 충성과 낙천가를 통합했어. 그럼 머리 중심으로 통합했어. 그렇죠. 그럼 머리 중심으로 통합했으면은 그 다음 과정은 또 뭐냐면은 네 번째 들어가서는 바로 여러분이 심장 중심과 장 중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를 통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할 때 심장 중심, 장 중심을 또 통합하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삼각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머리 중심은 요렇게, 그 다음에 심장 중심은 요렇게, 그 다음에 장 중심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통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 중심에 통합이 된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심장 중심, 그 다음에 요게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 요 삼각형을 통합해야 돼요. 요 삼각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9개 원형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다 통합하니까 9개 원형 통합. 그러니까 우리는 9개 원형 전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요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고의 원형, 유형을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일단 해야 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유암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앱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줄 텐데, 무료로 공급을 해줄 텐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자신이 어떤 원형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가 사색가다. 그러면 사색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림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 통합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색가로서의 에고를 깨졌던, 사색가로서 이렇게 페르소나 에고로, 그림자로서 쪼개졌던,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걸 통합하면 사색가로서의 어떤 그것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머리 중심에 해당되는 걸 통합한다. 만약에 내가 중재자였으면은 장 중심을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계 원형 중심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된 뒤에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9가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원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 에고의 자아 원형은 9가지, 자기 셀프가 인간의 자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아의 원형을 가지고 나올 때 9가지 원형 중에 하나가 매칭이 돼서 나오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원형을 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셀프 아키타입 자기 원형을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셀프 자기의 원형 완성이야. 완성.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고가 자기 셀프로 이렇게 자아실현 과정을 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런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아 원형을 기초로 해가지고 셀프의 자기 원형을 완성시킴으로써 셀프 자기의 원형을 완성시킴으로써 본래 자기를 도달하게 하는 요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에고의 자아 원형이 어떤 원형이든 간에 일반적인 측면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 통합 과정에서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페르소나 그림자 단계도 한 6가지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가지 수준. 6가지 수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령 사색가다 그러면 사색가가 페르소나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페르소나 그래서 3, 4, 5번에 있어서의 그 페르소나 그림자가 특히 여기에 진행이 될 때에 요게 6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6가지 수준을 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어요. 페르소나 그림자의 6가지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수준으로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림자가 쪼개져 있는 거죠. 이건 뭐야? 페르소나 그림자가 지금 자아가 이원화된 것 같아. 자아가 깨진 상태잖아요. 이원화된 상태를. 그렇죠. 이원화된 상태. 페르소나 그림자로 쪼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A 수준으로 쪼개져 있을 때,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 때 페르소나가 그림자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떻게 그 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A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불균형해. 그러니까 특유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에 굴복한 상태에서 자아방어 기제가 강화된 상태다. 자, B 상태는 뭐냐면 B 수준은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심해지. 이런 행위는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야.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고를 더 불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단계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와 두려움, 공포, 분노를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수준은 과잉 보상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타인뿐만 아니라 환경에서조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즉 자기 중심적 사고가 증폭하면서 이를 행동화를 통해서 내외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D 수준은 뭐냐면은 자기와 타인 모두 파괴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모한 시도를 하면서 내외적으로 침해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방어가 와해된다. 이 수준은 불안감, 공포, 분노 등이 점점 극대화되어 망상과 강박 행동을 보이는 수준이다. 근데 심각한 내면 갈등 모습을 보이면서 망상적 방어를 나타낸다. 자, F 수준은 극심한 병리적 파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고통과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파괴한다. 정신적으로 와야 되면은 죽음, 자살까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페르소나 그림자의 일반적인 그 특성, 그 수준의 특성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요 개념들이 여기서 애니어그램과 함께 어떻게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6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죠. 자, 그럼 오늘 한 얘기는 이제는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 자아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그 스펙트럼에 따르면은,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밑에의 그 지구 자연, 야생적 자연 상태에서 우주적 자연 상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자연 상태로 올라간다. 우리가 진정한 그 에덴 동산은 여기다라고 하는데, 위에다, 아래가 아니다. 아래가 내려가려고 하는 건 퇴행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자연과 위에 있는 자연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연은 미분화라고 우리가, 미분 상태다. 미분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어떤 자연과 분리가 안 돼 있는 미분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상태의 그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는 합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화와 합일은 정확히 다른 개념이죠. 미분화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자연에 완전히 종속돼 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엄마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합일은 뭐예요? 내가 그 자연의 주인이 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가 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위가 에덴 동산이지 아래가 에덴 동산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낭만적 자연주의자들과 생태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자꾸 과거로의 자연으로의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퇴행성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인류가 그 당면하고 그 올라와 있는 수준은 3번과 4번 단계, 그러니까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합리적 자아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 단계가 뭐로 우리 인류가 현재 평균적 그 자아의 성장 단계라.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로 보면은 이제는 그 지평선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 상태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정오의 태양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식처고, 여기가 궁극적 안식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궁이다, 소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요거를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분리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지구 자연의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가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자연과 분리가 되고, 내가 타인과 분리가 되고, 내가 나의 몸과 분리가 되고, 내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쪼개지게 되는데, 그게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페르소나 그림자라는 건 자아가 두 개로 쪼개진 거죠. 페르소나 그림자로 쪼개진 상태야. 그러니까 요거를 합해야지 자아가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원래 쪼개지기 전에 그 자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의 원형이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9가지, 애니어그램의 9가지 원형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페르소나 그림자의 통합 작업을 우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페르소나 그림자를 통합할 때에 일단 9가지 원형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제는 그 앱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알 수가 있게끔 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페르소나 그림자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페르소나 그림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페르소나 그림자가 쪼개진 상태도 심각한 상태가 있고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가 있는데, 그게 A에서 F까지 6가지로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원화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나눈 거니까, 요걸 보고 그 상태도 각 그 자아 유형에 따라 가지고 또 따로 이게 데이터가 제공되니까 그걸 참고를 더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그 6가지 수준으로 페르소나 그림자 간의 그 파괴된, 분리된 상태를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이 페르소나 그림자를 계속 통합해 나가면 어떻게 돼? 통합해 나가면은, 가령 여러분이 C 수준의 페르소나 그림자가 쪼개진 상태다 그러면 B 수준으로 회복하고, B 수준에서 A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회복이 다 되면은 페르소나 그림자가 통합이 된 거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 원형의 하나가 안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색가다 그러면은 9가지 원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거니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합하는 머리 중심이다 그러면 중심 통합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3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6개도 뭐예요? 요 전체를 또 통합하는 작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먼저 내 원형을 파악하고, 페르소나 그림자를 통합해서 원형을 회복하고, 자아 원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3개의 그 중심 통합을 하고 9개의 전체 요율을 통합하고, 그래서 그 9개의 원형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성격적 원형 퍼스널리티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아홉 개의 그 원형을 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게 되는 그런 걸로 나가야지만이 본래 자기가 자아실현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자아 원형 하나로부터 9개의 원형을 다 보유하게 되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되는 전인적 인간이 돼야지 이 과정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짠 게 요 유함이라는 분이 초월통합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선보일 때가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강좌를 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